이번 시간에는 커피 재배와 수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재배를 할 때 대표적인 품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라비카 품종이고요. 또 다른 품종은 로부스타 품종입니다. 그 브라질 같은 경우가 전 세계 40%를 차지한다고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이제 혼용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나무의 두 품종의 재배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온인데요. 아라비카 품종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온이 약 15도에서 24도가 이제 적당하다고 합니다. 로부스타 품종 같은 경우에는 24도에서 약 30도 정도가 이제 재배하기에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서리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 중요합니다. 서리가 내리게 되면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면 잎에 반점이 생기고 시들어서 열매 수확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높게 되면 광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엽록소가 파괴되고 꽃이 시들어서 이제 열매 결실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커피 질병인 커피 녹병이 잘 번성이 돼서 열매 수확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우량인데요. 강우량은 그 아라비카 품종 같은 경우는 1400에서 약 2000ml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2000에서 2500ml가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이 너무 많게 되면 약 3000ml가 넘으면 커피 경장에 적합하지 않고요. 이런 과도한 강우량으로 인해서 토양 침식이 일어나거나 커피 수확 후에 햇볕에 건조하는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피 꽃이 개화를 위해서는 짧은 기간의 건기가 꼭 필요하고요. 커피꽃 같은 경우는 꽃이 피고 나서 한 2, 3일이면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습도인데요. 습도는 한 60%, 로부스타는 70에서 75%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85% 이상이 되면 품질에 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입니다. 토양은 커피 경작에 적합한 토양은 충적토가 해당이 되고요. 이 토양의 그 약산성이 좋고 그 표층이 깊이는 한 2m 이상이 되어야 뿌리가 충분히 뻗을 수 있고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산 지역의 토양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커피 나무의 성장을 도움을 주고요. 특히 브라질 커피 재배 지역의 현무암과 희로감이 풍화된 토양인 테라로사는 자색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가면 그 카페가 있죠. 그 카페 이름이 테라로사 카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적합한 토양과 부적합한 토양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토가 너무 많이 포함된 토양은 이제 물 빠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부적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하 수면이 너무 높은 지역이나 그리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토양이 부적합한 토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합한 토양으로는 현무암성 토양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침식이 잘 안 되고 저장 능력이 뛰어난 토양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도인데요. 이 고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품종을 구분 지을 때도 이제 이 고도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카 품종 같은 경우는 적정 재배 고도가 1000에서 약 2000m 정도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부스타 품종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700m 이하에서 저지대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고지대가 좋은 이유는 고지대에서 생산되면 커피 열매가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서 향과 플라워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도가 신맛이죠. 산도가 좋아지고 청록색의 빛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카 품종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향과 맛에 있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은 고지대에서
재배된 아라비카 품종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지형과 고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고도에 따른 커피 나무를 키우는 각 나라를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여기 약 1000m 이상으로 되는 데를 보시면은 콜롬비아나 케냐, 과테말라, 그다음 파푸아뉴기니아, 코스타리카, 자바, 수마트라, 그 다음에 멕시코 이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버번, 산토스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000m 정도에서 나오는데,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 하와이안 코나는 이게 품종이 아라비카 품종입니다. 그 아라비카 품종인데 이제 지대가 조금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이하게 그 고도에서 수확이 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커피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조건 중에 이제 바람이 영향인데요. 당연히 강한 바람은 그 커피나무 경작하는 데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바람이 강한 지역은 커피나무 키가 작고 가지가 튼튼하며 강한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바람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 쉐이드 치리는 이제 그늘막을 칠 수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리고 방풍림을 심어서 이런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햇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적정 일조량이 연 2200에서 2400시간 정도. 그래서 직사광선을 많이 받으면은 광합성이 저하돼서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그늘막을 지어줄 수 있는 나무를 옆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이드 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늘 재배라는 거는 커피 재배지 중간에 커피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심는 거를 쉐이딩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늘 재배 목적으로 심는 나무를 쉐이드 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재배를 통해서 경작된 커피, 쉐이드 그로운 커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늘 재배 중에 그늘 재배를 통해서 경작된 커피나무를 쉐이드 그로운 커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썬 커피가 있는데요. 이건 그늘 재배를 하지 않고 재배한 커피입니다. 그 브라질이 대표적인 생산 지역입니다. 이런 쉐이딩이 그 효과는 그 수분 증발을 없애주고요. 온도차를 완화시켜주고 그 토양 침식을 막아서 잡초 성장을 억제해주고요. 그 토양을 좀 비옥하게 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커피나무가 성장이 잘 되고 자양분을 잘 받아서 이제 세례에다가 그런 영양분들이 제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향과 맛의 그 생두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의 소모를 줄이고 열매 손실을 예방하고 생산에 따른 투입량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딩의 효과인데요. 그 쉐이딩이 정도가 클수록 열매의 무게가 증가하는 얘기죠. 그만큼 커피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열매 크기 같은 경우도 큰 콩 생산 비율을 증가시키고 작은 콩 생산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커피 콩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등급을 매길 때 그 크기를 가지고 등급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콩에 비해서 큰 콩이 등급이 이제 높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쉐이딩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매가 성숙이 되면서 커피 성분에 좋은 성분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 과실 비율을 1%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어서 낙과의 비율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햇볕을 차단하고 낙엽에 치면 잡초 발생을 이제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질병, 각종 질병이나 해충의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을 보시면 이 쉐이딩 추리가 있는 토양에서는 유기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토양이 비옥해져서 커피나무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쉐이딩 추리를 통해서 수분 함유량을 증가시켜서 비가 잘 오는 건기에 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어서 커피나무의 질병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조류 등의 안식처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도씨 이상 온도를 하강시켜서 2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해줘서 커피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온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쉐이딩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얕고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경우에 물과 영양분을 가지고 커피나무와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게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이 유발이 되고, 그리고 쉐이딩을 하게 되면 광합성 활동이 저하시켜서 새싹이 햇볕을 찾아 성장하는데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장에서는 키 작은 품종을 식재해서 집중적인 재배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쉐이딩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 환경과 생산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0m 이하의 저지대에서는 생산되는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온이 높은 지역이나 강우량 많은 지역, 서리로 인한 피해가 많은 지역, 온도 변화 심한 지역,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쉐이딩을 처리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커피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피 질병은 크게 커피 녹병과 커피 베리병이 있습니다. 커피 녹병은 이 곰팡이가 커피잎에 발생해서 쇠의 녹과 같은 포자 덩어리를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 녹병이 광합성 능력을 감소시켜서 커피나무를 약하게 하고 차후에는 이제 커피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커피 베리병인데요. 이건 1922년도에 케냐에서 처음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병하는 치명적인 병균입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지역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안에는 진균류가 커피 체리에 치명적인 포자를 만들어내는 질병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커피 열매에 80%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서늘하고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 질병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서 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살충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좋은 커피를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종 개량을 하는데, 그 품종 개량의 목적이 다수확을 위해서 커피 열매가 많이 나는, 그래서 커피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커피를 이제 맛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커피가 열리기 위해서는 키를 조금 개량을 해야 돼요. 이제 일반적인 커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제 한 4, 5m까지 자라기 때문에 생산성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은 키로 좀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녹병이나 커피 베리병의 강한 품종들을 계속 선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수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뭐 한 번 수확하는 게 아니고 2번, 3번 이렇게 수확해서 다양한 커피 열매를 이제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쉐이딩 처리를 하지 않아도 가뭄이나 서리에 강한 품종을 이제 우리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맛과 향이 뛰어난 품종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커피의 생산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의 번식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씨앗에 의한 번식이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방법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접목하는 방법, 꺾어오지 않는 방법, 시험관에 의한 무성생식 가능한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처음에 나와 있는 접목 방법입니다. 이 번식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할 때 여기 보신 것처럼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파종 번식이 제일 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유전 형질을 90% 이상 물려받아서 이거를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묘포라고 나와 있어요. 그 묘포에서 모욕을 기르고 성장 후에 재배지에 이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묘포라는 것은 뭐냐면 커피나무를 심어 모욕을 키우는 곳을 묘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야자수잎 등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반그늘 상태로 만든 다음에 커피 그 묘목이 되는 거를 이제 어린 묘목서부터 키우는 거를 묘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묘포에서 묘목을 기르고 성장 후에 재배지에 이식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화인데요. 그 발화는 여기 보시면 커피 파종을 할 때, 커피를 이렇게 심을 때 어떤 상태로 심어야 되냐면 파치먼트 상태로 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가 커피 체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커피 체리에 그 겉껍질이 있고요. 그 겉껍질을 벗겨내면 과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육을 또 벗겨내면 그 안에 점액질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걸 또 벗겨내면 파치먼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치먼트 상태가 되어야만이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두는 이 파치먼트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두를 구입을 해서 원두로 이렇게 로스팅을 할 때 생두는 우리가 파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품종은 이 파치먼트 상태로 유지가 돼야지 커피를 파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치먼트 상태의 씨앗을 묘판에 심거나 뭐 흙이나 퇴비와 비료를 혼합해서 폴리백에 채워 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에서 60일 사이에 맨 왼쪽에 발화돼 가지고 새순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약 10주 정도가 되면은 떡잎이 나오게 됩니다. 2개의 떡잎이 나오고 3개월 후에는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묘목은 심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약 그늘을 30% 제거하고 일조량을 늘려서 정육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잎이 나오게 되면 그늘막을 제거를 하고요. 파종한 지 약 8에서 10개월 후에 약 30에서 50cm까지 자란 모묘 중에 튼튼한 잎이 약 6개에서 10개 쌍 정도가 돼 있는 1cm 정도의 묘목을 농장으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묘포, 커피를 심어 묘목을 키우는 것을 묘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식을 할 때는 우기 시작할 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폴리백 사용 시 파종에서 이식까지 아라비카종은 12개월이 정도가 소요되고요. 로부스타종은 6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카종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커피나무는 심은 지 한 2년 정도가 되면 1.5에서 한 2m 정도까지 성장을 하고요. 첫 번째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나무는 3년 정도 지나면 커피 수확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경제적인 수령은 3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커피 열매를 이제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커피나무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피나무의 가지치기 주기가 한 일반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그래서 커피가 나무의 열매가 적절히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스탬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커피나가 노쇠하게 되면 열매가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내서 잘라줘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카투라 같은 외소증을 조밀하고 싶은 경우에 그늘이 많아지게 돼서 나무의 성장을 방해해서 4, 5년 주기로 커피나무의 밑둥을 잘라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화는 커피나무를 심고 2, 3년 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꽃봉오리가 개화 시작될 때 2, 3개월간 휴면기를 갖고요. 휴면기는 수분 스트레스나 기온이 갑작스런 하강에 의해서 깨어나게 되고요. 이런 자극을 통해서 건기가 끝나고 우기를 알리는 첫 번째 비에 의해서 동시에 발생을 하고 이 커피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꽃이 제대로 피지 않게 되는데 이는 개화 후에 수분 부족이나 지속적인 고온, 과다한 강우량의 유래가 된다고 합니다. 수분인데요. 아라비카 품종 같은 경우는 자가 수분을 했어요. 암수가 이제 한 나무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타가 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타가 수분이라는 얘기는 수정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벌꿀이나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가루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해서 90% 이상 수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곤충에 의한 수분 비율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분 가능 시간이 3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왜 30시간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 꽃이 이렇게 개화되는 게 2, 3일이 지나면 이제 꽃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같은 경우에는 약 2, 3개월이 지나면 씨방이 커지게 되고요. 3, 5개월이 지나면 열매의 크기가 현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6에서 약 8개월 정도 지나면 숙성해서 외피에 실버 스킨, 은피가 이제 남아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품종에 따라서 그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띠게 되고요. 그 체리에는 점액질로 쌓인 2개의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아마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그래서 플랫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량결식인데요. 경량결식을 하는 이유는 커피나무의 열매를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이 경량결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련결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가지치기 관리를 해주고요. 나무가 잘 자라도록 정확한 시비를 해주는 게 합니다. 그리고 열매 성숙은 일반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녹색에서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커피가 익은 지 약 한 14일 정도 되면 10에서 14일 정도 떨어지니까 그 안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적으로 이게 빨갛게 됐을 때 적절한 시기에 이제 수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성숙 단계에서 이게 보시면 엽록소가 감소하고 색소 합성, 페놀 화합물, 그리고 다른 이제 방향성 물질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미성숙한 체리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조금 적게 나가고 실제적으로 이게 성숙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로스팅을 해서 커피를 내려 마셔야지 맛이 있는데요. 미성숙한 체리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그 지방 함량이 적고 거칠고 쓴맛이 나면 카페인 함량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생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커피를 오래 마시면 맛이 없는 거겠죠.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육안으로도 이제 어떤 게 제일 잘 익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10일에서 14일 정도의 수확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 수확은 손에 의한 수확 방법과 기계에 의한 수확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손에 의한 수확 방법은 핸드피킹과 스트리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피킹은 잘 익은 체리를 일일이 손으로 골라서 따는 방법이고요. 스트리핑 방법은 손으로 훑어서 한 번에 모든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일이 잘 익은 수확만 이렇게 수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시간, 노동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단가 계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루 50에서 120kg 정도의 체리를 수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트리핑은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번으로 손으로 이렇게 훑는 겁니다. 한 번에 쭉 훑는데 훑게 되면은 이 체리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데 밑에 바닥에다가 미리 이제 이거 떨어질 거를 감안을 해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특징이 소젖을 짠다고 해서 밀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한 사람이 보통 이제 120에서 250kg 정도의 체리를 수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가공, 생산하는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이 건식 가공이 이 내추럴 프로세스라고 해서 체리를 그냥 수확한 다음에 바로 그 건조하는 방식이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입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건식 가공하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와시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습식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열매 수확 방법 중 기계 수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경작지가 평평하고 커피나무 주사의 간격이 넓은 지역이나 하와이 같이 노동력이 부족하고 임금이 비싼 지역에서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나무 키와 폭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에 따른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그 수학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물론 핸드피킹이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건비 부담, 노동력 조달이 어렵고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핸드피킹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스트리핑을 하거나 아니면 기계 수학 방법들이 있는데 그 커피 재배 경작지에 따라서 수학 방법들을 적절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 수확 기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커피를 항상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네, 언제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커피 수확 기간을 이렇게 보시면 1년 내내 지역은 틀리지만 지역별로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커피를 수확을 할 수 있는 재배 조건이 안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 질 좋은 커피 생두를 수입을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품질의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